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간관계가 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하기 대화법을 담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두고두고 상처가 돼서 마음 안에 막 응어리가 생기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받고 행복해하고 즐거워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책이에요.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후회 없이 말하고 뒤끝 없이 듣는 감정 조절 대화법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노훈의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작가분이시기도 하시고요. 언어 치료자이자 심리 상담가로 많은 상담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많은 상담을 하셔서 그런지 이 책에서도 정말 사례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일상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시로 들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도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공감에 관련된 책 있죠. 그 책과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는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서로의 말에 다치지 않게 관계와 나를 해치는 말버릇 고치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 감정 전하기 그러한 방법들을 담은 책이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뒤끝 없이 편안하게 말과 감정 사이에 안전거리 두기.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과거의 상처가 만든 불안에서 해방되기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이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파트에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뭐 다 그런 속마음을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 아니까 어떻게든 뭐 힘이 없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뭐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 기분이 다운돼 보인다. 그러면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러한 일이 서로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가 아는 것이 쟤는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러한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술이나 한잔 할까? 했는데 친구가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갈래? 라고 기운 없어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레짐작으로 추측을 하고 쟤 분명히 남자친구랑 싸웠구나. 아니면 어제 술을 많이 먹었군. 몸 상태가 안 좋군. 그러면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추측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너 남자친구랑 어제 싸웠지? 아니면 뭐 어제 또 술 많이 먹었구만 그러면서 다 아는 척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끔 질문하는 그러한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할 때는 그냥 해결보다는 그 친구의 그런 기운 없어하고 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캐묻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기다려줄 줄 아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상대의 표정과 행동이 읽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상대의 감정을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보다 헤아림을 원한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힘이 된다. 그러기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조금 참아야 한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감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무언가를 해주려 하기보다 신뢰하는 마음을 보이며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털어놓도록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힘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묵묵히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되고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감정이 나의 내면에서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안다고 그 상황,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라 예측하고 내가 대신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충고나 뭐 그런 해결 방법들을 막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막 얘기해주고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쉽게 나오는 이유.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좀 비난할 말투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한 것은 어디서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예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약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의 말을 많이 하고 또 흉도 많이 보고 단점만 보려고 먼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타인을 통해 찾지 않는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사랑받을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가치관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들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타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거나 타인의 성공으로 자신의 실패를 보상하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에게도 부족한 모습과 좋은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잘 통합시킨다. 자신을 받아들이듯 상대 또한 부족한 모습과 좋은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네.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잘 알아가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일수록 어떤 단점을 평가와 좋고 나쁨을 그렇게 분류하고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통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싶은, 수용받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정서 탱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내면의 그러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이라는 박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네. 이러한 모습이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정서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누군가에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말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대화를 많이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도 상승하고 좋은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럼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들을 하면 서로의 관계가 또 좋아지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를 부족감, 열등감, 자기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 그러한 감정들이 험담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험담에는 심리적 오류가 숨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러시아 소설가 고글린은 이렇게 말해요. 논쟁에는 귀를 기울이되 거기에 끼어들지는 말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말에도 격양과 흥분을 경계하라. 노여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노여움이 그 옳은 일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네. 논쟁과 험담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험담은 감정이 상한 누군가가 자기 상처에서 기인한 부정적 감정에 빠져 누군가의 프레임에서 시작되는 왜곡된 대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막 험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막 A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해요. 걔는 맨날 자랑만 하고 뭐만 하고 하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막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험담을 해요. 그러면 그런 대화에 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완해 줄 수 있는,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중심의 대화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라는 거죠.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하냐면 상대방의 흉을 보는 그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이 A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아우, 걔는 만날 때마다 맨날 지자랑만 하고 잘난 척만 하고 얄미워 죽겠어.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안 좋은 걔 험담을 그 사람의 험담을 막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A가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상대방이 A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A가 뭘 했다 그거 부분에 A에 대한 중심이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A를 욕하는 그 상대방의 그런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하라는 거죠. A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면서 그런 이야기의 방향을 그 욕하는 상대방의 내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내가 A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안 좋은 감정에 험담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가 그 A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 뭐가 너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런 그 A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험담에 가담해서 막 같이 흥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험담의 중심을 생각에 전환을 시켜주라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쉽게 그 상황에 어떻게 표현해야지 더 좋은 표현인지, 더 좋은 긍정적인 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또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시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관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 감정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대화, 그러한 대화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까운 사이라고 섣불리 추측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섣불리 추측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대의 표정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핀다. 세 번째, 내가 이기는 대화보다 모두가 이기는 대화를 선택한다. 네 번째, 상대를 돕고 싶은 충동이 들수록 선을 지킨다. 다섯 번째, 가짜 감정에 속지 않는다. 여섯 번째,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돈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타인의 평가와 나를 철저하게 분리한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대화 나눈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읽고 그렇게 다음에 하면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떠오르지도 않고 자꾸 소리내서 말하고 연습하고 그래야지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소리내서 말하고 연습해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떤 누군가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